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 파트에서 이론 재해석과 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장입니다. 런타임 시간 관계상 1부, 2부로 끊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예상컨대 이거 최소 3부, 최대 4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크립트를 짜다 보니까 양이 생각보다 방대해요. 그리고 좀 구태여 제가 염려 섞이는 첨언도 좀 하자면, 제가 콘텐츠를 찍는 이유가 진단에 이어서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위인도 아니고요. 그 각종 상비약을 질비하게 진열대 진열해놓고 있는 그냥 일개 편의점 아저씨 같은 그런 마인드예요. 영상을 찍으면서도 좀 이게 대충 얘기하면 이상하게 활용이 될 것 같고, 또 너무 상세하게 제가 생각했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사족이 너무 붙으면 지루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딜레마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진단도 여러분이 하실 거고 처방이나 활용 또한 여러분의 몫이에요. 꼭 정제하셔서 쓰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그냥 키워드만을 제시를 할 뿐인데, 혹여나 촬영에 좀 과몰입해서 제가 다소 처방전 뉘앙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잘 필터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 발상의 전환과 합리화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부분 손절과 역발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분 손절은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익절을 부분 익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혹은 반익절, 반본절 이런 용어도 많이 쓰고 하는데, 부분 손절이라는 부분을 잘 좀 생소하신 분들은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서 손절을 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캔들이 내려오는 와중에 여러분께서 어떠한 근거를 모아서 타점을 잡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5K라고 칠게요. 16.5K에 내가 여기서 롱을 치겠다라는 어떤 근거를 잡은 핵심 극점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캔들이 내려올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내려가는 경우 1번, 여기서 꼬리를 말아 올려요. 그리고 또 떨어져. 꼬리를 말아 올려. 또 떨어져. 꼬리를 말아 올려. 이거 2번. 여기서 멈춰. 그리고 이렇게 비벼요. 여기까지 올라와. 이 상황 3번. 세 번째, 여기서 다시 깬다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은 다시 깬다고 가정을 하고 3번, 1, 2, 3번 이 케이스 안에서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달라요. 나중에 제가 본편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점들이 다 있어요. 캔들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번, 2번은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여러분께서 틀리신 거예요. 예상이 틀리신 거. 3번은 여러분이 예측을 잘 하신 게 맞아요. 그 자리가 반등 자리가 맞는 겁니다. 반등 자리가 맞다는 이 3번의 주제로 제가 지금 부분 손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경우에 통손절하는 거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캔들 반응이 분명히 여기서 지지가 나왔고 올라가고 여기서 비비고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은 손절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손절가라는 거를 정해놓습니다. 내가 보통 극점에서 잡았으면 극점, 여기가 이제 여러분의 손절가가 될 것이고, 여기서 손절가를 터치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이 3번 같은 경우에 맞았다는 전제 하에도 이 손절가를 터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일시적으로 데드캣, 반등자리,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등이 나왔다가 데드캣 반등 이후에 재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상승을 할 건데 스탑헌팅을 따먹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께서 고심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손절은 통손절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익절은 부분 익절을 하십니다. 근데 손절은 보통 통손절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 이거는 꼭 인지하셔야 된다는 한 가지의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통손절하는 그 행위는 추격숏입니다. 추격숏. 이 개념을 듣자마자 아시는 분들은 충분한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여러분께서 차트는 올랐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올랐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진입을 했던 이 정도의 지점이 여러분께서 이 지점을 깬다고 해서 여러분의 관점은 틀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하락으로 가는 확신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거 깨면은 이거는 숏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생기시는 지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거 깨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자리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추격숏을 타실 수도 있겠죠. 역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롱을 관점을 폐기하고 바로 즉시 숏을 진입한다. 이런 자리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자리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통손절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숏을 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롱은 롱 포지션을 들어가고요. 롱을 손절하는 거는 어쨌든 빨간색 글씨에 오픈, 클로즈 롱이라는 단어든지 오픈 숏이라는 단어든지 여러분께서 반대 매매를 하는 건 똑같은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통손절을 할 지점과 분할 손절을 한 혹은 반손절을 하는 지점은 분명히 여러분께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께서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지금 이제 역발상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께서 내려오는 와중에 내가 바로바로 손절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분할 매수 개념일 때는 그냥 모아가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사고 조금 사고 조금 사고, 뭐 그거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지점에서. 그리고 내 평단은 여기쯤이 됐어요. 평단이 여기쯤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제가 앞편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 정도 올라왔을 때 여러분께서 이 확정, 아직까지 내가 수익을 하지 않은 수익액이 아주 작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0불 정도가 수익으로 찍히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유, 내가 뭐 100불 수익하려고 뭐 이거 포지션 잡았겠어, 이렇게 고통을 받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부분익절을 안 하십니다. 부분익절을 안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착오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 100불밖에 안 되는 수익 상황에서 이까지 올라가면은 1000불이 되는데 이거 좀 기다려보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여러분이 100불일 때 부분익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일단 여기를 틀리셨어요. 오답자인 겁니다.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포지션 규모를 어느 정도 부분익절을 하는 거를 익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절이라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손절. 내가 여기서 3번이나 틀렸기 때문에, 극점을 3번이나 틀린 사람이니까 나는 벌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손절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괜찮습니다. 올라가면은 수익이에요.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겪으셨죠? 여기서 익절 안 하고 있는데 다시 내려가죠. 보통 내려가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 평단인 거를 이렇게 내리려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 그러면은 올라가도 괜찮다, 내려가면 다시 내가 이거를, 이 물량, 내가 덜어냈던 절반의 물량이라든지 33%의 물량을 다시금 잡겠다. 그러면 내 평단을 내릴 수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절을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통손절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서 이게 다시 올라온다는 가정을 전혀 배제한 게 통손절입니다. 다시 올라오실 때는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추격숏을 타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포인트에서는 통손절보다 반손절이 좋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게 내려왔다 올라올 때 여기서 다시 타실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다시 올라올 때 괜히 손절했네 하면서 여기서 시장가를 타면은 여러분의 평단가는 또 안 좋아집니다. 그 상황에서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매매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또는 저는 차트를 제대로 잘 나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항상 겸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통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잡는 그런 행동이 없게끔 하는 게 반손절의 개념이다. 그리고 내려왔다 올라오는 거에 대한 예측을 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손절을 하고 지켜본다. 청산가는 원래 내가 청산가가 여기였다면 이거보다 2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다시 하게 된 것도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내가 그리고 생각을 혹시나 안 해봤을 수 있을 만한 것들, 구독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다시 게재를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까지 하면은 제가 봤을 때 2부의 런타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얘기가 이것도 좀 길거든요. 분할 매수 얘기를 할 건데요. 분할 매수. 이거 분할 매수 여러분들이 아는 그 분할 매수 아닙니다. 그런 거 똑같은 거 얘기할 거면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얘기할 거는 제가 시간 분할 매수, 그리고 계기 분할 매수, 이 두 가지의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쨌든 분할 매수 개념입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거는 가격 분할 매수예요. 가격 분할 매수. 그거랑 다른 개념이니까 이거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중복해서 다루지 않을 거고요. 시간 분할 매수, 계기 분할 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격 분할 매수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 좀 걸고 여기 좀 걸고 여기 좀 걸고 여기 좀 걸어서 내가 이 정도의 평단을 맞추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가격 분할 매수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간 분할 매수. 여러분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지금 일봉 또는 주봉을 켜놓으시고 큰 변곡이 있었던 자리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빔 한번 쏘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두 번 봉우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거 차트 머릿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의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 과연 V자 반등이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세력이 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은 미리 있었을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2까지 가격을 올리기 위한 매직 기간은 어느 정도 두느냐,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마다 여러분께서 목표로 하는 TP 가격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여기서 잡으면 2까지 올라가는 거를 계산을 하고 있다. 내가 가진 관점은 이런 관점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1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30%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저점이 만약에 여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몇 프로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매직 기간을 둘지, 이거는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이런 TP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매직 기간이 어딘지는 고려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상황마다 구독자분들이 다르신 거니까 저는 연간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 예를 들어서입니다. 10% 정도의 TP를 가져갈 거고 이 정도의 파동을 어떻게 랜덤으로 그려가지고 이까지 간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매집 기간이 좀 길어야 됩니다. 매집의 형태는 한참 비비다가 공포 주고 올리는 매집이고요. 그냥 공포 막 주면서 여기서 흔들기 하고 한번 툭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포커스에서 그런 시각에서 이 시간 분할 매수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면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0%의 상승을 기대를 한다면 저는 이 정도면은 최소한 2, 3일은 매집을 거치지 않을까? 뭐 최소 하루 이틀? 아, 좋다. 이것도 전의 파동이 어떻게 그려졌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답을 하진 않을게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매집 기간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3일이라고 쳐. 내가 견적을 낸 것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3일 동안 그러면 24시간 곱하기 3일이에요. 그러면은 72시간이죠. 이 72시간을 시간으로 분할해서 매집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몰빵으로 내가 10배를 들어가려고 쳤어. 여기서 10배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배씩 7시간에 한 배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비는 동안에 저점 어디가 지지가 나오는지를 보면서 거기서 한 배, 또 비다 또 한 배 올라가다가 또 대박구에서 손절 터치할 때 또 한 배, 뭐 이런 식으로 시간 분할 매수는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어떤 말을 의미를 하는지는 여러분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 분할 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계기 분할 매수.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내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비벼요. 좀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비비고 있는데 괜히 내 손절가 터치하고 갈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예시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쓰겠다라는 분일 때 여기서 3분의 1 정도 시드를 들어가는 거예요. 계기 분할 매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3분의 1 들어가고 여기서 반익절 같은 거 안 합니다. 익절 하셔도 좋아요. 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뭐 언제든지 익절 하는 거는 다 옳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익절 할 거면 여기서 내가 다시 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익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3분의 1을 매수를 한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탑헌팅을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뭐 이걸 오파라고 카운팅을 하시는 것도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규칙이라는 것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저는 다 어떤 그분들의 언어를 존중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저점을 살짝 깨면서 다이버가 형성될 때 내가 3분의 1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올라가고 내가 관점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내가 맞았어라는 그게 포착이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나머지 3분의 1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에 3분의 1 들어가는 거는 50대 50으로 50%씩 나누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내가 그거를 인지한 순간 내 관점이 맞은 것 같아라고 인지한 순간 50%를 쓰시고 인지했지만 올라가다 또 눌림이 주고 올라갈 수 있죠. 이럴 때 50%를 쓴다는 마인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전체 시드를 다 쓰시게 된 거고 10배의 레버리지를 평단가는 이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본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지루한 기다림이 있었지만은 내가 혹시나 내 관점이 틀리고 ABC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본절가 정도에 하시면은 이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은 10배라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계셨고 여기에서 내려가는 리스크를 상쇄를 하셨고 여기서 바로 내려갔을 때도 여러분은 10배에 대해서 손절이 나간 게 아니고 3배에 대해서만 손절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좋은 방법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도 10배를 원하는 만큼 들어갔고 평단가도 나쁘지 않고 스탑헌팅 이미 나왔고 관점 맞는 것 같고 평단은 내 밑에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세팅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손절이 나가더라도 여러분은 잘 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게 계기 분할 매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용을 약간만 더 보탤게요. 여러분 스탑헌팅의 개념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내릴 의사가 없는데도 손절을 터뜨리기 위한 무빙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스탑헌팅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나중에 본편에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계기 분할 매수에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그 극점에서 3분의 1을 잡으시고 이렇게 파동을 그리다가 쿡 터치하고 가는 이런 스탑헌팅에서 3분의 1을 들어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여기에요? 어디에다 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제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0.3%에서 0.5%의 범위 이내면은 스탑헌팅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누군가가 그 롱을 잡았건 안 잡았건 간에 이쯤에 캔들이 있을 때 대중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깨지면 위험한데? 이거 깨지면 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점에 손절 걸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추격숏을 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다 추격숏을 타는
케이스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쳤을 때 이 추격소 탄 사람들 많은 수익 주고 싶을까요? 만약에 스타번팅을 계획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쳤을 때 이 사람들한테 충분한 익절 금액까지 1%의 이상의 익절 금액을 안 준다는 마인드가 스타번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1%까지 내려가서 이 숏을 잡은 사람이 부분 익절을 하지 못하는 애매한 구간이 0.3에서 0.5%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4%인지 0.4%인지 0.5%인지 그건 내가 모르지.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0.1%에 하나, 2%에 하나, 0.3%에 하나, 4%에 하나, 0.5%에 하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거미줄식으로 나머지 3분의 1을 쓰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0.7%, 0.8%까지 버텨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거는 캔들의 무빙도 중요하고요.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냐에도 중요합니다. 보통 스타번팅은 빠르게 내려왔다가 그냥 올라가요. 비비면서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스타번팅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쿡 찌르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야지 이 스타번팅에 손절 따인 사람은 따리고 여기서 이 분노의 추격 롱을 다시 타요. 손절 따인 사람들이 다시 올라탄단 말입니다.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 라인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한번 고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적어도 3분의 1의 부분을 여기서 분할 손절을 잡아요. 0.5% 기점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포지션을 들고 있고 얘를 털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단가가 점점 어쨌든 여기서 요까지만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께서 경험치가 생기면은 대처가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개념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3분의 1 물량을 여기서 몇 개를 0.1비트씩 뭐 2개든 2비트를 뺏겼다 손 치더라도 내 평단가는 내려왔다는 합리화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땡큐. 떨어지면은 나 3분의 1 아직 안 들어갔는데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을 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차트 분석을 하는 시간 중에서 저는 그냥 내 예상을 하는 관점을 세우는 분석은 30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시간 반은 전략을 세우고 경우의 수로 대비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약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앞에 주제를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좀 가벼운 건데 타임캡슐 계정. 여러분들 엽기적인 그녀 보셨죠? 자,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엽기적인 그녀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림 진짜 못 그립니다. 인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깊었던 씬이에요. 그 언덕의 나무 아래서 한참 전에 묻어놨던 이제 타임캡슐을 찾으면서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상에 좀 젖을 만한 씬을 만들어냈죠.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 단어만 들어도 핵심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분석이란 걸 하다 보면 와 여기 진짜 나 이거 기다리는 자리야. 여기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8K 뭐 10K라고 칠게요. 나중에 한 번 더 저점을 깨면은 뭐 이런 자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나중에 비트코인 10억 갈 건데 그 10억을 가는 길에 나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10억까지 갈 거야. 나는 비트 수를 한 10개 정도만 들고 있다 치면은 이 1,000만 원 정도인 비트코인 지금 가격에 내가 10개를 사서 10억을 가면은 난 100억 부자가 되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본시드 가지고 접근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30K대에 있는 이 금액대에서는 잘 모르시고 경험이 짧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1,000불이 가격이 하락하는 거랑 여기서 1,000불이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K에서 1,000불이 빠진다고 쳐볼게요. 30K에서 1,000불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29,000불이 되겠죠. 3.33%가 빠져요. 3.33%.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 20배인 분은 사실 버틸 수 있잖아요. 1,000불 빠지는 거. 자, 다음입니다. 자, 8K 때 8,000불이 온다고 치고 이때 1,000불이 빠지는 거는 12.49%입니다. 아니, 이 양반아, 그때 30개 때 1,000불 빠지는 것보다는 이때는 1,000불이 조금 천천히 빠지겠지. 아니에요. 이때 가도 똑같이 1,000불 빠지는 거 쉽게 빠집니다. 퍼센트가 12%씩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 같으면 여러분 10배도 청산이에요. 10배도.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사람들이 잡기 무서워하는 게 거래 트레이딩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이 퍼센트가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배율을 오히려 적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께서 향후에 언젠가 내가 정말 사고 싶어하는 이 금액이 온다고 쳤을 때 여러분은 비트 10개를 들고 10억을 가고 싶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율을 평소보다 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자리일수록 배율을 덜 써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떡락하는 그 시장을 안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산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금액이 와도 다시 안 올 기회라 하더라도 배율은 작게 쓰셔야 돼요. 밑에 있을수록. 오히려 지금 배율을 저는 30배, 40배 쓰시는 분들 뭐라 안 해요. 그거는 자기 본인 선택이지. 근데 이런
낮은 금액대에서는 굉장히 배율이 위험하게 적용된다는 거를 인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걸 리스크를 본인께서 감내하겠다. 그거는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캡슐 계정의 구상은 뭐냐면 이런 데서 높은 배율을 쓰는 것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데 이럴 때 본시드는 평온하게 원래 하던 대로 그리고 흥분하지 않고 하면서 여러분께서 내가 진짜 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값을 도출한 게 8052달러에서 내가 롱을 잡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들어갈 때 여러분 본시드에 대해서는 조금 평온하게 평소와 다르지 않게 포지션을 들어가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타임캡슐 계정을 하나 미리 구비를 해 놓으신다면 여기서 내가 정말 이 금액이 맥점이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자리 같아라고 하면은 그 타임캡슐 계정을 가지고 차라리 20배에서 30배를 치시라고. 10배면 좋고 뭐 20배, 30배 본인이 욕구를 푸시라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이거 중간에 본인이 10억 간다 생각했으면 중간에 익절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타임캡슐 계정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잡은 타임캡슐 계정 그 맥점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달라서 한 6%가 추가로 빠져가지고 터져도 여러분은 이 본시드를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어느 정도는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래 들어갔던 자리에서 6% 더 낮은 금액에 더 싸게 비트를 사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맹점입니다. 물론 이게 6% 내려와가지고 청산을 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이거 아니죠. 여기서도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게 틀렸던 것일까? 내가 생각했던 8052라는 가격이 틀렸던 것일까? 아니면 8052가 아니면 7963일까? 이런 여러 가지 전제를 여러분께서 내가 생각했던 지점을 깨고 내려올 때 반손절을 한다든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스타번팅인지 아닌지 구분도 해야 되고 반손절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 부분에서 짜고 다시 여기에 어떤 가격이 도출됐다고 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 아닐 확률도 높고요. 여기가 저점이 아닐 확률도 높다는 전제를 까셔야 되고 설령 내가 잡더라도 분명히 흔들고 다시 간다는 내용도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리하는 사람이 없게끔 무리하려고 할 때 내 욕심을 덜어낼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나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합리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자르고 갈게요. 3부로 가서 뵙겠습니다.